한국 전쟁 중 피난 시절에 피난민 학교가 세워진 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천막 학교였어요. 거기가 보금자리고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고 그 선생님들이 그 입으로만 책은 없이 동생 5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는 거기 상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막 잡아갈까봐. 그리고 거기서부터 A, B, C, D를 배우고.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서 쭉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때 중학생들이 다 피난을 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서울 수복이 되면서 다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1사 후퇴 때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는 이제 전쟁이 장기간 가면서 아이들이 불황아처럼 떠돌기 시작했어요, 시내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제대로 해서 공부를 시키자 해서 달성군 장학사, 장학관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서울에서 피난 온 선생님들을 규합을 해서 정식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고등학교였습니다. 저희가 피난학교 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가니까 경북여고 뒤편이에요. 경북여고 뒤편에 향교 가는 길, 그 사이에 지금도 아주 옛날 한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서울에서 피난 온 학생들만 가지고 학교를 만든 게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고등학교였고요. 사실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이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도 한 교실에 120명씩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정말 콩가루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에 향학열을 불태웠다는 게 저로서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제목이 탱크예요. 그리고 비행기, 그 다음에 뭐 군함. 왜 그러냐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민군 탱크가 오면은 인민군 탱크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숨어야 되고 유엔군 탱크가 오면은 막 환영하면서 뛰어나가야 되니까 탱크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게 1학년 교재였습니다. 정말 그 책상도 없고 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그 만화가게 가면 널빤지 같은 걸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책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앞에서 읽고 나면 그 책을 뒤로 넘겨서 그 책을 또 읽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답니다. 그래도 그 큰 교실, 100명이 모여있는 교실에 교과서는 7, 8권밖에 없는데 또 불구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런 게 그 당시에 그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그 미군을 따라서 취재하러 왔던 그 전선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뉴욕타임즈에 막 이렇게 전송하고 했던 그런 것도 지금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가 6.25 때 함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는 굉장히 편안한 전쟁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전쟁을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은 곳이 대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30만인 도시에 피난민이 40만 몰려왔으니까요. 저희가 먹는 밥 한 그릇씩 피난민들의 10그릇의 죽으로 바꿔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몇 년을 애썼던 사람이 대구 시민이고요. 그때 당시에 중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떠돌 뿐인데 그때 당시에 겨냥해서 1951년 9월에 대구의 학원이라는 잡지가 대구에서 창간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세계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가 또 대구에서 창간됐습니다. 특히 소년세계의 그 잡지사의 이제 주간, 편집 주간은
이원수 선생이었어요. 고향의 봄을 작사했던 이원수 선생 아드님이 피난학교 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가족과 함께 피난을 와서 여기에 잠시 살던 이 대구에서 그 문화의 향기를 피우려고 했던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의 피난학교와 대구의 피난학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산 피난학교는 천막학교였고 그 다음에 청강처럼 들을 수 있는 학교였다면 대구 피난학교는 교실을 지어놓고 학고방 같은 교실이지만 개교와 폐교를 같이 했던 정식 학교였습니다. 마종기 선생님은 지금 플로리다 올랜도라는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라면은 교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얘기를 했더니만은 당연히 교과가 있었지요. 하면서 그분이 직접 백지에다가 가사를 쓴 그걸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부를 줄은 아십니까? 나는 노래는 기억을 못하는데 LA 주정부 그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야 마종기 나보다 더 머리 나쁘구나 이러면서 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의 제작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녹음 장비를 갖고 와서 그 녹음을 좀 따라. 그래서 그 녹음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작곡가한테 체보를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중창단한테 맡겨서 교가를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피난을 내려오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경화 선생 같은 분은 아버지 이원수 선생, 어머니 최순애 선생의 손을 잡고 5남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2남매는 폭격을 맞아서 그냥 즉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이들 셋을 데리고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제 소년세계도 창간하고 또 학교도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현미 선생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나가고 나면 또 누가 나쁜 사람이 와서 아이들 잡아갈까봐 상다리에 애들 손발을 묶어놓고 학교로 갔었다는 거죠. 이 학교의 배움을 찾아가는 과정,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그걸 견디면서 이 대구에서 그 수많은 날을 보냈을까 생각하는 게 그게 저는 피난학교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난학교 교훈 중에서 뭐 화합, 뭐 활달 뭐 중인데 제일 마지막이 강의입니다. 이거 한자로 써놓으면 요즘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데 굳셀 강, 굳셀 의입니다. 그래서 피난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최소한 굳세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교훈에 반영했던 거죠. 그 열기는 세계 자랑해도 될 만큼 학교라는 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만 그어놓고 이게 학교다 그러고 나뭇깨기도 선생님이라고 모시기만 하면 교육은 일어난다.